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를 기본적으로 열었고요. 그런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좀 작업하기 편하도록 좀 바꾸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인터페이스가 이게 아니죠? 최초에 열으시면요. 프리퍼티스핀. 자, 그리고, 자, 아마 요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열리실 거예요. 자, 프리퍼티스핀. 자, 그런데 저는 이 인터페이스를 약간 고쳐서 여러분들한테 그 노드 그래프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화면을 그때그때마다 좀 변경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 그래프 여기 되어져 있는 여기 하나를 펜이라 그러는데요. 노드 그래프 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프리퍼티스 펜에 있는데 이쪽에 갖다 놓고요. 프리퍼티스 빈을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요. 자, 여기 하나씩만 나오도록 자, 속성이 자,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Alt 키 S 누르시면요. 자, Alt S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이 나와요. 자, 토글 풀스크린 Alt S죠? 자, 그래서 Alt S 누르시면은 누른 다음에 전체 화면 놓고요. 그리고 자, 그 예제 파일에 가신 예제 파일을 보내드린 거기에 보시면요. 공유해드린 것을 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자,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 폴더를 풀어주시면요. 압축되어 있는 폴더를 풀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시퀀스가 한 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를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자, 시퀀스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셋업이 만들어지죠. 자, HD 푸티지예요.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자, 풀사이즈 포맷을, 자, HD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레이아웃을 약간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약간 키우고요. 살짝 키우고 그리고 컨트롤 F1 누르시면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F1 누르면요. 다음에 켜질 때도 컨트롤 F1 누르면은 이걸로 저장이 됩니다. F1 레이아웃 1번은 스타트업 디폴트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로 켜져요. 자, 그래서 플레이하고요. 자, 홈 버튼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녹색 바가 생기는데 이 녹색 바가 생기는 게 램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램에 올리면은 이렇게 빠르게 자,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얘가 현재 초당 24프레임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지금 24프레임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24프레임으로 뭐 어떤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24프레임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부터 119프레임까지 있고요. 24프레임으로 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면요.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촬영을 한 이미지예요. 촬영한 이미지고요. 아케이드 쇼핑몰 같은 곳이죠. 아케이드 쇼핑몰 같은 곳이고 아마 한국은 아니고 다른 해외에서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일단 카메라 트래킹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카메라 트래킹이라는 거는요, 먼저 일단 카메라의 원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그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그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오브젝트가 카메라 렌즈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예전에 피놀 카메라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하나 있으면요, 나무 녹색으로 그릴게요. 제가 나무가 요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좀 크죠. 나무가 좀 크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자, 카메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요렇게, 자, 카메라 바디예요. 카메라 바디 안에 필름이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이미지가 카메라 렌즈 안에 모였다가 여기 안에 필름 안에 맺히게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필름 안에 맺히게 되는데, 자, 여기 간의 각도를, 자, 실제 영어로는 뭐 FOV, AOV 그러는데 여기로 화각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자, 나무가요, 필름 안에, 여기 안에 필름이 있어요. 여기 필름이에요. 여기 필름이고 여기 나무 안에 여기 나무가 거꾸로 요런 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렌즈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바디가 되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약간씩 다른 시차를 가지게 돼요. 카메라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때 움직이게 되면은 시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그 기차에서 바깥에
풍경을 보면요, 기차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죠. 그런 거 보고 운동시차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시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카메라도 똑같아요. 카메라 렌즈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멀리 있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즉,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요, 플레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가까이 있는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빨간색. 자, 카메라 움직이면서요, 요렇게 여기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죠. 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대신 자, 멀리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멀리 있는 얘네들은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얘네가 지금 뭐 어차피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은데, 요렇게 그 정지 그 원프레임으로 브러쉬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염두를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저기 뒤에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부터 Z축의 공간 안에 시차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시차를 다시 카메라가 그 시차를 활용해서 카메라 움직임을 다시 역으로 계산하는 게 카메라 트래킹입니다. 카메라 3D 트래킹.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공간 안에서의 시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그 카메라가 시차가 생기려면요, 카메라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삼각대 안에서 삼각대를 딱 고정시켜 놓고요, 카메라 이렇게 틸업 아니면 패닝 시키면 카메라가 움직이진 않고요, 트랜스레이트가 있지는 않고요, 로테이트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아주 약간의 트랜스레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체에 카메라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가운데 렌즈까지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한데 그건 무시하시고요. 그렇게 카메라가 로테이트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땐 시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트래킹이 되긴 하는데요, 시차 3D 공간이 분석이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스테레오스코픽 트래킹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극복하거나, 요즘에는 카메라 트래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능적이 돼서요, 거기 안에서 시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플레이트에서 하나의 카메라만 그렇게 촬영을 해오면요, 시차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요, 이렇게, 자,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고 특정한 카메라로 얘를 촬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역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미지를 보고 일단은 이 이미지가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 이 이미지는요, 어디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이미지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죠? 그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인데, 이 렌즈를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오면요,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곡 현상이. 그게 왜 일어나냐면요, 일반적인 렌즈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스피어리컬 렌즈라고 그러는데, 원이 이렇게, 이게 원이라고 칠게요. 원이 있으면 얘를 절삭해서 렌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렌즈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렌즈를 스피어리컬 렌즈라 그래요. 스피어리컬 렌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자, 가운데 중심부는 이미지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데요, 이 외곽 쪽에 들어오는 이미지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 안에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요. 렌즈라는 게 이렇게 한 곳으로 빛이 모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굴절이 일어나는데, 좋은 렌즈일수록 이 굴절을 최소화시키긴 하는데, 렌즈의 광학적인 특성상 이 렌즈는 어쩔 수 없이 굴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약간 제가 어떤 식의 굴절이 일어나면, 인터넷으로 뭐 구글 같은 데 가셔서요, 구글 가신 다음에 디스토션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토션. 근데 광각 렌즈에서 일어나는 디스토션을 가지고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해요.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하고, 망원 렌즈에서 일어나는 디스토션 가지고 핑쿠션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광각 렌즈 촬영을 하면요, 이미지가 이렇게, 실제로는 이 건물이 휘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휘게 촬영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넓게 찍히는 렌즈들은 이렇게 휘게 되죠. 이런 걸 보고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 사물은 이렇게 휘어 있지 않은데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시차가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이 건물을 모델링 할 때도 얘를 직선으로 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모델링 해야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카메라 트래킹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광학적인 렌즈의 특성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크는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노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렌즈 디스토션입니다. 렌즈 디스토션.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미지 어널리시스, 자, 그리고 그리드 촬영을 했을 때, 그리고 또는 자, 체커보드나 씬9을 촬영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드 어널리시스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라인 어널리시스란 노드가 있습니다.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가장 기본적인 라인 어널리시스부터 배우실 거예요. 라인 어널리시스.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탭이 자, 플로팅으로 뜨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요. 요렇게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요렇게 그 전체 화면으로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드로우 모드 온을 키셔야지만요. 드로우 모드 온을 키셔야지만 여기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드로우 모드 온을 킨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선 영역이 있죠. 얘가 굳이 예를 들면 Y축의 직선 영역, 여기가 X축이라면 여기가 Z축의 직선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Y축은요, 이런 식으로 Y축의 직선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쪽에 라인을 그려서 여기가 직선이라는 걸 여기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로우 모드 온 체크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대하셔도 되고요. 확대하신 다음에 레프트 마우스 클릭, 그리고 레프트 마우스 클릭, 그리고 레프트 마우스 클릭, 그리고 레프트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노란색이 쫙 그려져요. 여기가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마우스 클릭, 레프트 마우스 클릭, 그리고 레프트 마우스 클릭, 그리고 레프트 마우스 클릭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요. 여기 직선이라고 딱 나오죠. 자, 한번 이렇게 그린 것을 수정하거나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라인 하나 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레프트 마우스 클릭했는데 여기가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잡고 드래그 하시면 옮겨지죠. 그리고 여기 포인트를 지우고 싶으면요, delete last 포인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워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 Z축을 그렸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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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클릭해서 이렇게 Z축을 그렸는데 이 라인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delete last line 하시면 됩니다. last line. 그리고 hide line 하면요,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지워져서 안 보이는 건데 얘는 완전히 지워지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hide 시키는 거죠. 그리고 clear를 하면은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두 개의 Y축 라인을 제가 그렸어요. Y축 라인을 그렸죠. 그런 다음에 여기 Analyze 라인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얘를 그리면요, 클릭, 그리면은 자, 다음과 같이 디스토션이 펴집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의 실제 촬영되기 전에 그 실제 3D 공간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왜곡이 된 거고요. 자, 얘네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거냐면, 그 누크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가 외곽으로 생기기 때문에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힘든데요. 자,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일단은 자, 이미지를 하나, 콘스텐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스텐트 하나 만들고요. 콘스텐트를 리포맷 할게요. 리포맷 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냐면요, 투박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자, 1942 바운딩 박스 보시는 거예요. 더하기, 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아이고야. 자, 1942 더하기 22 가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세로 1092 더하기 여기 얼마죠? 10이죠? 12 해서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 바깥에 전체적인 바운드 박스 영역만큼 콘센트를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머지 할게요. 머지. 자, 이렇게 머지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 한번 제가 줘서요, 가운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보자.
오케이. 자, 그럼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트랜스폼에서, 자, 절반인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2, 아까 22였죠? 자, 22만큼 이렇게 옮기고요. Y축의 절반인 12만큼, 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정확하게 가운데 생기는데요. 가운데. 자, 그래서 여기 쪽에 이미지 보면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바운딩 박스는 누쿠 101 시간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트랜스폼을 해요. 트랜스폼이 만약에 블랙 아웃사이드 때문에 바깥으로 1픽셀만큼 지금 블랙이 있는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밀리죠. 이런 현상이 렌즈 디스토션에서도 일어나요. 바깥쪽으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바깥쪽 영역까지 다 계산해서 확인하면요. 가운데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 아웃사이드. 자, 그래서 블랙 아웃사이드를 약간 넣어주면요. 자, 이미지를 약간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렌즈가 요런 식으로 여기 요런 식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이미지가 요렇게 된 거죠. 이미지가 요렇게 있는 것들이 지금 펴져가지고 굴곡이 있는 것들이 펴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실제 여기에 바깥 영역은요 요런 식으로 이미지가 굴곡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굴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렌즈 디스토션을 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만드셔야지만 비포 애프터 실제 이렇게 만드셔야지만 카메라 트래킹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렌즈 디스토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본 거고요. 실제 렌즈 디스토션은요,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얘는 굉장히 기초적인 방법인 반면에 라인을 잘못 그리면요 제대로 해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드 아나리시스를 많이 써요. 촬영할 때 그리드를 촬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필 수 있습니다. 이 렌즈 디스토션을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 1 말고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시간에는 그리드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렌즈의 왜곡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요 이미지 아나리시스 통해서 이 이미지의 옵티컬 플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 픽셀 단위 픽셀을 추적한 다음에 이걸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미지 아나리시스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요 자동으로 누쿠가 해석이 되는 값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렌즈 디스토션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렌즈 디스토션 노드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외에도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숨어있는 여러가지 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렌즈 디스토션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팁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